네, 놀이터 도시 전주, 예, 저희가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5분 전 정도에 이제 1부를 마치고 이제 2부 순서를 이어갈까 합니다. 2부는 종합 토론으로 이어갈 텐데요. 저희 토론 형식은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순규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맡아 주실 거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발표를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표해 주셨던 주인공분들이 여기 현재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만 들었다가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종합 토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순간에 놀이는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 게 좋은지, 정말 발표할 때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때 마음껏 우리 김순규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분위기가 정돈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저 못지않은 입담을 자랑하는 우리 김순규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2부 토론의 자장을 맡게 될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순규입니다. 저희 이제 1차 포럼 때도 제가 자장을 봤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2차도 1차 못지않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놀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좀 전달해 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놀이의 주체가 아동이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여운 아이들의 발표도 너무 잘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2부 토론은 두 분의 패널 분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패널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로 참여하시는 분은 전주 시민의 어떤 그 눈높이 그리고 또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아동을 위한 정책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김은영 행정 위원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패널로 참여하시는 분은 주민의 주권을 강조를 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네네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선홍진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수석 부회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토론은 10분씩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발제해주신 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시간이 저희가 되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김은영 행정위원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주시 행정위원장 김은영입니다. 앞에 교수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복지관 관장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발제를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널로 초대되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의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을 해보면서 했었어요. 저희 아들이 5살 때 블록 레고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블록을 여러 개도 아니야. 딱 한 개를 이렇게 딱 끼워줬어요. 그런데 그 방에서 제가 쫓겨나가지고 아이가 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었고 저희 꿈이 현모양처였는데 저의 꿈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아들한테 쫓겨나왔을 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저는 아이가 당연히 저를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의 노는 문화에 제가 잘못 끼어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이번에 그 놀이의 문화에 대한 패널로 초대되면서 어른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좀 한번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패널로 초대를 되면서 여러 가지 적어보기는 했는데요. 놀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의 사전적 의미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놀고 인간이 재미와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활동.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연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에는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이들의 놀이는 곧 아이들이 모여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삶이며 이러한 즐거운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아이들의 활동을 우리는 놀이라고
설명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으며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놀이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만 18세의 아동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 사회의 약속이다라고 합니다. 놀 권리를 보장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31조 1989년에 채택되었는데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 것을 촉구하며 적절하고 균등한 놀이 기회를 제공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서 저희 한국에서도 이번에 저희 황 교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황 교수님께서 모든 아동들은 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동들은 매일 즐겁게 놀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한 놀이가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도 어둡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선진국들처럼 아동 놀이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진단하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 차원의 놀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놀이혁신위원회가 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혁신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놀이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처음으로 놀이 정책에 대한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전달한 권고문에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업 때문에 놀이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놀이혁신위원회가 또 이렇게 보건복지부에도 새로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현대 사회에 정말 많은 고민 중에서 아동에 대한 고민만큼 저희가 고민되는 것들이 없잖아요. 지난번 올 예산 교육청에서 전주교육청에 가서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산의 15%가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예산이 15%가 삭감이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5%의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깜짝 놀라서 여쭤봤어요. 예산이 15%가 삭감이 됐는데 사업 진행이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라고 했는데 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학생의 숫자가 줄어서 급식비가 줄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산이 15%가 삭감될 만큼 학생의 수가 엄청나게 줄었다. 저희가 지난번에 뉴스에서도 한번 접했는데 광주 전남 쪽에서도 교사를 더 이상 충원하지 않는다. 학생 수가 늘지 않아서. 이러한 얘기들을 들을 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에게 있어서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이들이 지금 저희에게 중요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이러한 고민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아이들이 과연 지금 행복해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놀이 문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런 시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의 사회는 정말 혼밥, 혼술, 혼식, 정말 1인 가구의 이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들, 이러한 영향들이 과연 저희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까 여러 가지 정책이나 놀이 문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전주시에도 정말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전주시가 야호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야호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놀이 문화를 건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야호라는 전주의 브랜드를 만들었고, 이 브랜드를 발맞춰서 야호 아이 놀이과가 정말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호 놀이과에서는 야호 놀이터 사업이라든지 야호 생태 슘 놀이터 조성이라든지 야호 생태 맘껏 놀이터 조성과 운영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 녹지과에서는 135여 개의 저희가 이제 어린이 공원이 이렇게 많아요. 전주 시내에 130개가 넘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130여 개의 어린이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게 어린이 공원인지를. 왜냐하면 너무 다른 공원과 똑같이 만들어져 버려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요즘 이제 저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있고요. 저희들도 같이 바꾸어 나가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30여 개의 공원이 30년 이상 된 공원도 있고 20년 이상 된 공원도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엄청나게 숲을 이뤄가지고 속에서 아이들이 놀아도 위험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발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정말 많은 어린이 공원들이 정말 어린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원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전주 시립도서관, 저희 도서관이 이제 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국으로 이렇게 한 단계 높여지는 그러한 전주 시립도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는 야호책 놀이터를 조성해서 전주시의 모든 도서관들이 지금 현재 13개의 정규 도서관과 100여 개의 작은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갈 때마다 새롭고 정말 흥미진진하고 아이들이 여기서 정말 지낸다고 한다면 꿈을 키울 수 있겠다, 행복할 수 있겠다, 안전할 수 있겠다, 마음껏 놀 수 있겠다, 이런 도서관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장남관 도서관을 또 새로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야호 학교, 이 공간과 같은 이런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야호 부모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에서는 팔북예술공장, 아마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팔북예술공장에서 예술 놀이터를, 그리고 전통 놀이터인 마루달의 조성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혁신도시에서는 혁신복합센터와 에코시티 복합 커뮤니티 건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행정에서도 전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의 많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놀이시설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행정에 정말 많은 열정을 가지고서 이런 사업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딪히는 벽들이 또 항상 있죠. 아까 잠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놀 때 어른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정말 저희들도 이번에도 이제 야호놀이과에서 진행했던 어린이 놀이터를 할 때에도 아까도 제가 130여 개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다라고, 공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그게 어린이 공원인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어른들이 마치 본인들의 놀이터인 것 마냥 그래서 아이들을 쫓아내는 거죠. 아이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어른들과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었고 아직도 야호 놀이과나 공원 녹지과에서는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아까 저희 종합복지관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동체 육아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훨씬 더 이해하는 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많은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쇳덩구리, 정말 아이들이 지금 놀이터 너무 잘 놀고 있지만 또
또 거기도 엄청난 민원이 많이 있죠. 어른들이 저녁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자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다. 아이들에게 마음껏 놀으라고 만들어진 놀이터인데 마음껏 놀 수가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힘겨움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정말 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과 전주시의회가 아이들의 놀 문화, 아이들의 놀 권리를 올바로 찾고 마음껏 뛰놀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합의를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낭비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이제 공간까지는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꼭 찾아서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아동들의 건강한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고, 또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놀이 정책 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어려움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런 놀이 문화, 놀거리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역 주민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패널 선생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수석부회장 손홍진입니다. 아마 오늘 면역력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저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놀이문화 이쪽의 전공자는 아니고요. 이제 협의회 일도 하고 있고 생활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많은 성과는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좀 느꼈던 거, 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오늘 포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주시 아동 정책은 꼭 성공리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어서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게 너무 좋고요. 두 번째는 한 과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주시 전 부서의 일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놀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는 옛날에 재래시장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이 많은 변화를 겪고 그렇고는 있지만, 옛날에는 시장 안에서 경제, 뭐 문화, 환경, 아니면 뭐 심지어 다른 놀이 문화까지 다 이루어져서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전주시가 지역 곳곳에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하나 걱정되는 거는 지금도 재래시장 이제 개량화라든지 뭐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도 이제 아이들의 키워드라든지 놀이문화의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그거를 반영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 고민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놀이터 하나를 짓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데는 작은 비용만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나온 게 잘 됐던 것이 몇 년 전에 저한테 물어봤던 지인분이 계세요. 당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물어본 것은 뭐냐면, 네가 제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해보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일 잘하는 거는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즐겁게 할 거, 아니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사회 구조가 일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해야 할 나이였기도 하지만 아빠로서 아이들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놀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도 많이 놀질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스럽게도 2주 전부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기타를 쳤는데
동호회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기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즐거우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밴드도 좀 하고 이렇게 활동할 때는 뭐가 틀리고 어렵고 막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동호회에서는 틀려도 즐거운 거예요. 같이 격려도 해주고 지나가면서 아무 부담이 없어서 저도 저만의 놀이 공간과 놀이 시간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활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 좀 있는데요. 그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디로 놀러 갈 건지 이제 제목이 그래서 무엇을 하고 놀 건지 그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아이들의 고민만이 아니라 아빠로서도 저도 이제 주말이 되면 아이들하고 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놀아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까 그 고민을 했는데 문화시설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는 체험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이게 저도 지나고 났더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그냥 놀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뭔가 고급스러운 체험 아니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기에 쫓아다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아이도 아까 잠깐 발제자분들도 얘기하셨지만 과연 아이들이 그게 주체적으로 노는 걸까? 아니면 그게 재미가 있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역사회에서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꼭 주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대상자하고 많은 얘기를 해라. 이게 네 생각을 심어놓게 되면 대상자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모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이런 포럼이라든지 아이들 소리를 많이 듣고 이렇게 지역 소리를 많이 듣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일상에는 놀이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개선된 놀이터도 있고 새로 만든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조금 너무 획일화돼 있는 놀이터들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 효자 삼동에도 가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천막 같은 것도 치시고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동체라는 아까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놀고 뭐 지킴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면 지역에서도 진짜 필요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생각인데요. 저도 그랬거든요. 노는 거는 일단 싫었었어요. 근데 체험은 괜찮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는 또 똑같은 비슷한 맥락의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노는 건 그냥 노는 거고 체험하는 거는 뭔가 얻어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을 운영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하지만 그냥 방문 열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많았으면 어떨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정류장이라든지 지역에 보면 작은 공간들이 많은데요. 오늘 저는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내 생각이 맞구나. 왜냐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 아까 7개인가 6개인가 말했을 때 그거는 시설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공간만 줘라. 자전거 탈게, 킥보드 탈게, 뭐 할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자기들의 공간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이제 인위적으로 너무 많은 거를 만들어서 채워놓고 아이들한테 거기에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골목길. 지금은 이제 건물들이 많이 쓰고 주차도 많아서 힘들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곳에 아이들을 풀어놓고 자기들이 뭘 만들어가는 것이 더 창의성도 길러주고 사회성도 길러주고 그렇지 않을까. 아까 발제하신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뭐 4명이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남았는데 키홀더 그거 갖고 게임한다.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전체를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역 방문 열고 나가면 다 시설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는 작은 아이들의 공간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 쓰지 않는 시설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지역에 비어 있는 관이나 공공의 그런 장소인데 그런 걸 좀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놀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강사나 활동가들이 돌아가지고 아이들을 약간 뭐 지도는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저는 현장에서 뭘 느꼈냐면 재미없다. 사실은 어린이들하고 같이 놀고 뛰는 강사라 이런 분들도 내가 여기 와서 논다고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바쁘세요. 바빠서 진짜 일적으로 끌어가서 시간에 맞추고 뭐하고 해갖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정책으로 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경우 진짜 놀 수 있는 그런 강사나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여기는 이제 학부모까지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진행을 하면 같이 더 즐겁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글에다가 썼던 게 향유라는 부분을 써놨거든요. 국가에서도 보면 향유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그 향유는 한쪽의 향유를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행위자와 받는 자가 다 같이 즐거우면 얼마나 더 행복한 그런 놀이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교육청에서 오신 우리 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 사실은 이 놀이터를 만들고 놀이 문화를 만드는 건 사실 작은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직 사회에 누울 때문에 자리를 많이 옮기고 이런 거는 있지만 누군가 한 명은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이제 뭐 민간에서 발탁을 해서 조금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팔복공장이라든지 다른 데서 이런 걸 하지만 지역에 보면 지역 그 문화시설이라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더 연결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역에서도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던 시설이라든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뭐 교육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뭐 다 좀 편해지지 않을까. 조금 더 나간다면 민간 시설도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민간 시설인데 코로나 와서 좀 힘도 들고 그렇지만 그 공간이 그냥 지역에서 그냥 놀린다고 표현할까?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효자 생활문화센터를 하면서 민간극장 2개를 이제 공모사업이라든지 일단 운영해야 하니까 요걸 이제 국고사업을 따다가 지역민들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작지가 않아요. 한 5, 6천 한 군데. 그렇지만 생활문화센터 안에서 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공간이 작아서 민간극장을 도와주고 거기서 그런 걸 일어나게 만드는 것처럼 뭐 차를 타고 가고 아니면 뭐 시간을 내서 가는 것보다는 지역의 그런 공간들을 좀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문화인이기 때문에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활동가를 붙여주신다면 아이들이 편하게 문 열고 나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번 때 1차 포럼 때 보니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깊게는 못 들었지만 제가 지금 효자 생활문화센터에서 4년째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발달 장애인들. 근데 그 학부모와 아이들하고 마음을 여는 데만 제가 이제 한 3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뭐 설문조사도 하고 현황조사도 하고 뭐 이런 이렇게 설문지 조사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 부분은 그것 갖고는 저는 다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에 써놨지만 일례로 하면 저는 하늘을 날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절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장애인들은 뛰어내려요.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번 주 토요일 날 장애 엄마들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어보니까 더 심각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통합 놀이터나 이런 거에 되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반대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자기 자녀 때문에 자기가 그냥 을 같은 느낌? 이게 아이가 하나 그네를 타고 있으면 애들이 그네 좋아하나 봐요. 아까도 그네 얘기한 그네가 있으면 보통 아이들 같으면 가서
야, 너 많이 탔으니까 나 5분만 타게 줘 그러는데 얘네들은 특성상 옆에 서가지고 계속 서 있는데요. 그러면 엄마가 가서 이제 부탁을 한대요. 얘 좀 탔으면 어떻겠니? 막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터를 사용해 본 적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사용을 안 했다는 엄마가 아직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드신다면 뭐 통합 놀이터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는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무슨 뭐 발달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뭐 이렇게 치유 뭐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 안에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설만 덩그랗게 놓고 이랬을 경우에는 예기치 않는 그런 것들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장애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더 고민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끝으로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와서 이제 우리 센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저는 우리 센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뭐 학교 뭐 이런 걸 만들지만 장애인들이 실제로 도나 시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이게 만약에 대학을 가고 직장을 한다면 일이겠지만 얘네들은 이게 즐거워서 기다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리더스 말고는 저는 뭐 공적인 쪽에서 하고 있는 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저희들이 이제 4년의 경험도 있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제가 있는 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홍진 수석 부회장님께서는 실제 주민으로서 또 아빠로서 활동가로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얘기를 해주셔서 실제 이제 모두가 만족하는 아동 정책을 실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도 함께할 수 있는 놀이 문화 지난번에도 사실 그게 강조가 됐었고 지금 통합놀이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의견을 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패널 분들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세 분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조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놀이 얘기는 우리 삶의 A부터 ZY까지 다 되는 부분이라서 단순히 하나만 어떻게 언급해서 단명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전주시는 일단 공간에 대한 거, 놀이 환경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추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프라를 갖추어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게도 개인적으로 공부가 많이 됐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공간을 어른들이 만들어 놓으면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느 지자체를 가든지 말이에요. 어른들이 조바심을 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프로그램 준비하고 어른들이 구조화하고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상 들여다보면 그런데요. 제가 다시 전주에 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 신체 활동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주 제한된 시간에 발제를 들어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거면 용서해 주시고요. 그런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은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 만들어줬고 프로그램 넣어줬고 애들이 재밌게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건 어떤 공간 뭐 안전한 거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진짜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외국의 경우에 놀이 전략을 국가 수준에서 혹은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할 때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게 운동입니다. 스포츠. 아주 간단한데요. 이를테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토요일 날 오전 시간에 가족이 함께 달리기 하는 프로그램을 문화적으로 유지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넓혀가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느 발제자께서 지역 주변의 생태를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놀이 연구하면 초기부터 계속 지자체 갈 때마다 강조하는 형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리엔티어링 코스를 좀 만들어 보시라. 오리엔티어링 코스처럼 가족 장애 여부 상관없이 모두 다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하실 수 있겠다 싶고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장애 여부에 대한 건데요. 마지막에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권리를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권리 측면에서는 취약계층, 빈곤아동, 한부모 가족 이런 거 전부 다 권리 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중에서도 무장애 놀이터 이런 단어들이 정말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통합이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사회적 배제의 경험을 이들에게 갖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유입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영유아들, 아동들이 놀이할 수 있는 놀이터는 장애의 어떤 유형의 경우에도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오늘 지금 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마음껏 뛰놀자 이거 아젠다 좋습니다. 근데 마음껏 뛰놀자는 것이 곧 떠들고 놀아도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놀이할 때 반드시 떠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 이게 포럼이기 때문에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우리가 노는 공간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장입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 장학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시민권, 시민사회 뭐 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정말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평한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돌려주기 위해서 부민들의 불편을 참아라. 이게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게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발달의 궁극적 목표가 조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조정을 연습하게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안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놀이 환경을 만들 때 지자체에서 예산 투입을 많이 하십니다. 돈이 여유가 있어서 부족한 시설들, 안전하지 않은 거 보완하시고 보강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위험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위험을 피해가면서 놀이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또 다른 조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소리를 지르고 떠들 수 있다 하는 거는 스포츠를 통해서 가능하죠. 우리가 중계를 통해서 보지만 펜싱 대표팀이 금메달을 딴 중요한 이유가 굉장히 소리를 많이 질러서 상대를 제압하는 이런 거였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의원님께서 레고 얘기하셨는데 레고 같은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시끄럽거나 떠들지 않고 굉장히 집중해서 자기 생각을 몰입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냐면 놀이를 할 때 다 함께 놀이해야 되고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요구받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본인들이 실제 놀이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어디서나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싶고요. 교육계에서 선생님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방과후 활동, 외국의 경우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주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봐서 본인들이 클럽이나 클래스를 구성하면 그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 주는 것,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아이들의 자유놀이의 형태에 맞는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씩 보완해 가면서 놀이가 진전이 되고 놀이가 성장이 되고 발달하면 아이들이 자기성,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많은 놀이의 경우에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개발성을 상실시키는 놀이 활동으로 자꾸 이끄는 우리가 실수를 범한다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오늘도 소개된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시민성이나 공동체나 이걸 강조하면서 그 안에 내가 담기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홍진 부회장님께서 지금 현재 놀이터에 본인께서 선택한 놀이에 가입한 것은 그 안에서 나를 찾는 과정 때문에 내가 굉장히 흥겨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이들하고 놀이 같이 할 때 아이 자신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에 빠져들고 싶은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좀 역량, 지역사회 역량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병희 선생님. 네. 이제 프로그램화된 놀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교수님 자주 얘기해 주시는데요. 사회복지사들만큼 모든 활동을 프로그램화하는 조직도 없어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비전 수립을 공동양 마을 만들기로 하면서 주 사업이 이제 모두학교가 된 거죠.
근데 모두학교의 사업 계획서는 하나예요. 하나 안에 다양한 아이들의 활동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비전이 바뀌면서 9개의 프로그래머가 된 거예요. 아까 013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이제 브랜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활동가들이 좀 당황했죠. 그래서 그것들 이번에 상반기 평가하면서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데 분명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래머 해야 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놀이를 말할 때 모든 놀이를 그렇게 프로그래머하는 그런 습성, 관성 이런 것들은 진짜 경계를 해야 된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그런 거 안 해도 애들 굉장히 재밌게 폰만큼 더 재밌거든요. 프로그램 하면 애들이 폰만큼 재밌는 학교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몰입해서 노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몰입하여서 노는 시간이 확 깨지는 거죠. 아이들아 이제 다른 거 하자 이러면서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아이들 관계도 확 깨지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분절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면 시간이 굉장히 그렇게 분절이 되는 거.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림을 그리고 그림 그리다가 친구들이랑 놀고 그림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쭉 이어지는 어떤 그런 흐름이 깨지면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그 찬물을 딱 끼얹는 그 시간에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자유놀이, 아이들이 실제 자유롭게 노는 시간과 프로그램은 반드시 구분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조례가 이제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좀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점심을 좀 일찍 먹고 출발을 했는데 모두학교 선생님들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늘 2학년 아이들이 두발 자전거를 배워요. 얼마나 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못 가고 마을에는 공터에서 타는데 유난히 한 명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뭐라고 안 하는데 그 할아버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싶은데 트럭에다 또 싣고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라보는 관점, 교수님 얘기 잘 해주셨는데 그 할아버지와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어주면 그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이 그 분위기가 싫은 거예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거를. 그래서 팀장님께서 시원한 커피 타가지고 가서 아이들 사정도 얘기하고 우리가 속된 말로 앵벌이 화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불쌍하게 하고 근데 그것이 저는 이제 의논하고 부탁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과정이 만들어지면 아이들과 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그 아이들을 보는 관점과 눈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일하는 활동가들과 또 부모들과 어른들이 그런 것들을 누구의 찬반 토론하듯이 그게 잘못됐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마을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하고 지내지 않으면 그냥 안면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인사하게 되면 그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제가 솔루션을 줬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혼나지 않고 잘 탔을지 그 할아버지하고 관계가 더 좋아져서 내일부터는 아이들이 마음껏 실컷 그 자전거를 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고 그 한 분의 어르신과 그 아이들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그런 운동, 그런 생활 운동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면 그런 마을의 어떤 환경은 잘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그런 확산에도 지금 이제 문정초등학교 앞에 생기다니 굉장히 반가워요. 야호숲 놀이터가 생겨서 우리 마을에 제가 되게 자부심이 높아요. 전주 시민으로서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또 활동가로서 아주 멋져요. 정말 살만합니다. 아이 키우면서.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졌다고 정말 좋은 우리 놀이 환경이 만들어졌을까?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고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실컷 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만들어지는 것과 만들어지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죠, 사실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그리고 놀이를 바라보는 관점 어른들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야기해야 되나요?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그 만성초등학교 심채윤 그 학생이 이제 여기 없는데 심채윤 학생 그 발표를 보고 가슴이 퉁 쳤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학교에서 하루에 60분 이상 놀이밤 60%를 그렇게 강조하고 자랑하고 훌륭한 우리 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 학교에서 지금 30분도 못 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아마 지금 그 급식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1.5배 정도 길어져서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밀집도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놀 시간이 좀 더 줄어든 것 같고 또 그 밀집도 이것 때문에 어떤 게 교장 선생님 마인드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교장 선생님은 마음껏 놀아라 모여서 놀아라 이렇게 하는 교장 선생님도 있지만 어떤 교장 선생님은 철저하게 이제 집합 못하게 하고 못 놀게 하는 그런 교장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놀게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학교에 그 맡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놀이 그 시간 이런 부분들이 학교 내에서 조차 이렇게 빡빡해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우리 방역 하는 그런 전북대 교수님하고 또 그 소아청소년과 하는 그 교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학교라는 공간이 대단한 공간이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나갔을 때 아이들이 비만도가 높아졌는데 금년도에 전면 등교하고 학교가 이렇게 하니까 비만도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이 정말 이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아이들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느끼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해 하는 것이 그 노는 거거든요.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그런 노는 이런 공간인데 저희들이 그런 아이들 놀 시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놀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자리가 포럼이고 토론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그 우리 그 황 교수님에 의한 프로그램에 나왔던 놀이 또 그 실용주의적 시각의 그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저 자신도 놀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좀 위축되었어. 나는 올바로 가나? 우리 교육청 놀이 정책은 정말 이렇게 올바로 가나? 그럼 놀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나?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놀이 정책이 놀이를 하는 정책이 너무 힘들어요. 놀기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떠듬이라는 것도 아이들의 이 떠듬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거든요. 떠듬은 하나의 소리인데 그 소리가 뭐 음악에서부터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도 있지만 아이들 소리는 주로 아이들이 그 샤우팅하는 건 즐겁고 행복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소리이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떠듬이라고 이렇게 해서 좀 떠든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용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의 공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행복을 표현하고 또 이런 공간 이런 즐거움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전주 아까 여기 우리 시장님께서 그 떠듬을 위한 조례에서 저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야, 이런 조례가 정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그 떠듬을 보는 시각이 제가 보는 시각하고 아마 우리 교수님이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소위 우리가 떠든다는 거 하는 게 행복해서 교실에서 애들이 떠드는 건 좋아서 떠들고 행복해서 떠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프로그램화된 놀이 이 부분이 우리가 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이 자체가 어쩌면 하나의 정형화된 그 놀이 공간을 만드는데 이 자체가 프로그램적인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대로 놀아주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실제 아이들은 정말 뭐 똑같은 그 프로그램에도 지네들이 이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변형시켜가면서 논다는 게 우리 실제 그 보고서에도 그렇습니다. 공간 만들어주면 저희들이 창조적으로 정말 우리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거든요. 아이들한테 맡겨주면 놀이 공간이라는 것을 어떤 일정한 그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 공간이 없어도 아이들은 잘 노는데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아이들은 더 자유롭게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잘 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좀 이렇게 다른 의견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은 좀 떠들면서 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포럼이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다른 의견들을 정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토론과 지금 발제자분들의 답변이 있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플로어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사실 이 포럼은 이제 이런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현장에서 노래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전주시가 잘하고 있는 점은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반성하거나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들도 명확히 말씀해 주셔서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때도 얘기됐던 것들이 사실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됐고, 이게 포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소리 없이 지금 여기는 이제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야호 아이 놀이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를 되게 풍요롭게 해주신 발제자 선생님들 그리고 패널 선생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